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2호기는 이번 달 8일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력원자력은 해외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가동한 노후 원전인데요. 수명 연장을 해도 될지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게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고 그런데 일단은 추진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현재는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박상현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8일이죠. 고리 2호기가 수명 연장을 위해서 약 2년간 가동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일단 가동 정지예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타깝게도 한수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설계 수명이 완료되어서 폐로 절차에 들어갔을 건데요. 네네. 한수원이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고리 2호기 개색 운전 주기적 안정성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게 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 폐로 절차가 일단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수원이 기한 내에 계속 운전을 위해서 이제 안정성 평가를 좀 늦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중대한 사항인데 좀 벌금 조치는 좀 관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계속운전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한 점도 드러났고, 이제 공청회가 좀 파행을 거듭했음에도 절차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원안위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즉 수명 연장을 위한 이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리 2호기는 언제 재가동되는 걸 목표로 한 겁니까? 예, 앞에 절차는 이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를 원안위에 제출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3월 30일 날 제출한 건 이제 운영을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보고 수명 연장 절차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년 늦게 제출한 고리 2호기 주기적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보통은 2년에서 한 길면 5년까지도 걸리는데 네네. 한수원은 심사 과정을 최대하게 빠르게 해서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폐로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폐로 되는 건데 네, 수명 맞습니다.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성 검토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금 가동 중단이 됐고 그리고 한수원은 어쨌든 벌금 조치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그러니까 운영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에도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제성 얘기 많이 하는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경제성이 있을까요? 한수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자료를 보면요. 예. 일단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 평가서 심사와 설비 보관 기간을 고려해서 실제 연장 가동 기간을 6.67년, 약 80개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80개월을 사용하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폐쇄하는 것보다 1,619억 원의 이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노원전 경제성 평가는 뭐 원전 수명 연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판단 기준이라 하던데 그러면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또 이제 평가를 보니까 객관적 검증이 빠져 있다 하던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노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원전을 가동시켰을 때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발생하느냐 따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억지로 이제 수명 연장을 해서 가동을 시켰을 때 손해가 나면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하지만 한수원은 이제 아예 용역 보고서 자체를 공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만 내보낸 상황이고요.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에게서는 한두 장짜리 메모도 그것도 형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수원은 묵묵부답인 상황인 거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검증 자체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턱대고 이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해서 이만큼 전기해가지고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어서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그러니까 노후 원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노후 원전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그리고 고장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이게 뭐 이익이다 손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 결과 발표가 전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메모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했고 그 보도 자료에 1,600억 이익이다라는 것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산출된 근거가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마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운전 기간 이용률은 10년 실적 평균을 채택했는데 판매 단가 산정은 5년 자료를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성을 평가할 때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예.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편익, 베네핏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제 이용률과 판매 단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용률과 판매 단가가 높으면 이제 가동했을 때 편익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한수원이 이용률을 10년 실적 평균 가동률로 하고 판매 단가 산정은 5년 자료를 채택한 이유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수원이 용역 보고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고 판매 단가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률이 10년 실적 평균이라고 한다면 판매 단가 산정도 10년 자료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까? 제 판단이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5년 단가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예, 예. 게다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안전대책 비용, 그러니까 이게 노원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비용들은 또 좀 최소화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런 안전에 관련된 비용은 아까 비용 편익 분석 중에 비용, 코스트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코스트, 예, 그러니까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요. 경제성 있게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편익을 높게 하고 비용을 낮게 잡으면은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3,068억 원을 안전비용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중 지역 지원금이 1,300억 원이에요. 네. 이거 제외하고 나면 설비 개선 비용이 1,7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고리 1호기 때 설비 교체 비용이 3,0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송 1호기 설비 교체 비용도 2014년 기준으로 5,561억 원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이제 이들의 원전 안전 비용보다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거고 만약에 설비 교체 비용이 1,700원 이상이 추가가 되면 결과론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고리 2호기가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이 또 높아지게 되면 이거 다 반영하면 경제성이 일단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안전 비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설치가 돼서 그 다음에 가동했을 때 어떤 사고에 대비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설치 비용만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뭔가 바꾸고 하는 비용만 고리 1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1,700억 원만 책정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계산해 보면은 무조건 경제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설비 교체 비용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런 안전에 대한 비용까지 더 하면은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료 자체가 납득이 될 만한 이런 설명이 충분히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할 때 이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네, 그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은 수명 연장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으로는 아까 말했던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공람하는 과정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 공람하는 기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람 기간에서도 조차 열람률이 0.02%고 굉장히 어려운 보고서의 내용들이라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 주민동의에 대한 문제를 늘 저희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부산시의 입장 현재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예, 부산시의 입장도 굉장히 조금 중요는 한데요. 예.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부산광역시 안전조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긴 한데 거기에 안전조례 제5조 원자력 안전 정책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2호에 따르면은 이제 부산시장은 원자력 시설의 설계 수명이 만료된 후에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4조 책무 2항에 따르면 시장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보를 원자력 사업자, 한수원이겠죠,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조례에 이제 따르면 이제 부산시장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건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만 부산시가 아직은 적극적으로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막아내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원자력 안전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오늘 많은 청취자들이 또 아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지금 하는 날이 저 공교롭게도 체르노빌 핵참사가 일어난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37년이 아직 지났습니다. 이 체르노빌 핵참사는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한 아주 방사능 유출된 안타까운 사고있는데요. 예. 체르노빌 핵참사가 이제 좀 발생한 지역도 아직도 방사능으로 오염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직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르노빌 핵참사의 교훈은 핵발전소는 안전 문제가 항상 따라온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갖고 40년이 된 노후원전인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조금 폐로하는 것이 이제 체르노빌 핵참사를 맞아서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굳이 따로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성 문제에 뭐 절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책정해놓은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만 들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네. 박상현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사무국장이었습니다.